휴머노리 로봇이라든지 뭐는 로봇 구조에서 전선 구조를 대중서로 서로 틀리게 해가지고 손가락 움직임이라든지 큰 전력이 이제 필요한 큰 힘이 필요한 데는 큰 어떤 전선으로 움직이고 중간 전선으로 움직이고 이렇게 소짜리 작은 것 전선으로 움직이는 이 기술 구조가 섬세한 움직임과 관련이 돼 있어요. 이런 기술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매우 획기적인 발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예전부터 계속 그 얘기를 했었고요. 그 무게 어떤 필요한 만큼 이렇게 무게를 측정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그 물류 로봇이다 그러면 물건을 든다라고 했을 때 전선의 굵기를 따라서 이렇게 그 전기를 힘을 줘가지고 움직인다라고 했습니다. 무게를 따라서 거기서는 이제 같은 전선 안에 있는 굵기가 서로 어떤 뭐라 그럴까 똑같다. 전선 안에 구리선이 이렇게 똑같다. 그러면 어떤 한 개 보내고, 어떤 데는 두 개 보내고, 어떤 데는 세 개 보내고, 네 개 보내고. 제가 이걸 어디서 써서 얘기를 했었냐면 A사 레이더 할 때 전 세계 전원 공급기 방식에서 이걸 쓸 수 있다고. 단전 같은 전기 공급 없잖아. 전원 그 로봇 안에서나 또는 어떤 전원 공급을 할 때 이 방식을 쓰시면 제 기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필요한 전력만큼 이렇게 그 전선의 가닥수를 틀리게 해가지고 또는 전선의 대중소 두께를 틀리게 해서 전력을 보내서 전력을 통제하는 기술인데요. 전원을 공급하는 방식에는 공급자 방식, 공급 측면에서 전원을 통제해서 이렇게 그 전력의 양을 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은 어디로 갔나? 무거운 거 2만원 무거운 거를 드는 데는 이게 영차 이렇게 들 필요는 없거든요. 2만원 정도 힘이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효율적인 전기 인간으로 얘기를 하자면 항상 이렇게 2만원 물건을 들지 2만원 물건을 들지 영차 이러면 그렇죠. 이게 보통 에너지 낭비가 할 수가 없고 불필요한 동작이 되겠죠. 그럼 이거를 인간과 어떤 휴머노이드 로봇의 차이는 이거 인간은 이보다 더 섬세하게 구성이 되고 만들어졌다는 차이 때문이겠죠. 특히 어떤 생각과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생각하고 추론하는 이런 부분을 떠나서 힘의 배분 방식에 있어서 힘을 갖다가 어떤 섬세하게 이렇게 우리는 인간은 어떤 로봇처럼 전선으로 움직이진 않아요. 신경망을 통해서 생체 전기를 통해서 그만큼 파워를 내죠. 그만큼 파워를 내는 데는 인체 안에는 저도 이제 무술을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인체 안에는 어떤 등 쪽의 근육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의 신경이 있고 앞쪽의 근육과 관련된 신경들이 있어요. 신경선들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파워가 틀리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네. 그래서 큰 짐을 들 때는 보면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보통 드는 경우도 있지만 등 쪽으로 진단 말씀이죠. 네. 그래서 거기 안에 신경산의 종류가 틀리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기선을 그래서 로봇도 그렇게 할 수 없느냐라는 거죠. 로봇도 전선의 굵기를 따라서 대중소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거죠. 필요를 따라서 각 이런 원리를 따라서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무게가 100kg이면 그 큰 전기선을 쓴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전력의 양을 많이 보내기 위해서. 그러면 전선의 안에 있는 구리선의 두께가 일정하다, 같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때는 한 개짜리 보내고 두 개짜리 보내고 세 개짜리,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보낸다는 거죠. 그 중에서는 제가 독특한 개념인데 파워를 좀 많이 주기 위해서 모터를 움직이는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트 직전에 들어가는 선을 다른 선보다 굵게 이렇게 전선 안에 있는 구리선 구조를 만들어 주거나 다른 데 한 개 들어갈 것 같아 전선 안에 구리선이 똑같다 두께가 그러면 10개를 모터의 직전에 이제 힘을 많이 쓰는 곳이 모터잖아요. 계속적으로 써야 돼요. 그럼 거기 충분한 전력이 보내져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가 2차선이다. 그러면 이게 10차선으로 만든다는 개념이에요. 전선 안에 구리선을 두껍게 만들거나 같은 두께라면 다른 데는 2개 보낼 거예요. 여기 10개를 보낸다. 10개짜리로 구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큰 동작조차도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큰 전력량을 다 수용할 수 있는 10차선과 같은 도로를 만든다는 거죠. 이런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모든 전선을 그렇게 다 두껍게 만들다면 불필요하겠죠. 큰 동작이 필요한 모터가 돌아가는 이런 기술들에 그런 데는 많은 전력을 보내는 거예요. 거기 이제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방식이 있는데 이런 방식도 있고 전기선 안에 이렇게 모터의 직전에 일정 구간을 이렇게 제가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카패시터로 만들 수 있다. 금속 배터리 개념처럼 카패시터로 만들 수 있다고 제가 주장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뭐 이렇게 반도체라 그러면 반도체 회로 안에 이렇게 구리선이다. 반도체 구리 회로선이 구리 회로다 그러면 일정 부분을 두텁게 만들어 이렇게 동그랗게 안 하고 이렇게 네모나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네모나게 일정 구간을 이렇게 두텁게 만들거나 모터에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손이 있다 그러면 모터에 이렇게 일정 구간을 이렇게 점을 찍어서 두텁게 만드는 기술이더라. 이 안에 이게 전기가 축적된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이걸 이제 카패시터를 만드는데 3D 반도체 만들 때도 이렇게 회로에다가 일정 부분 대나무 매듭 구조 만들고 두터운 부분 여기에 전기가 축적된다는 게 제 이론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금속 배터리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금속에는 전기가 흐르고 그래서 우리가 감전사고가 흐르잖아요. 감전사고가 일어나는 게 금속에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흐른다는 것은 전기가 있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겠죠. 저장이 돼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그러면 물에다가도 우리가 전기를 이렇게 모두 들어가서 감전상하는 물에다가도 그 전기가 되게 흘러질 수 있다라는 거. 거기다 전기가 저장돼 있으니까 감전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 기술 일부러 많이 언급하려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물에다가 수많은 구리 알갱이나 알루미늄 알갱이 동일한 금속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전기 전도차 때문에 스파크가 일어나기 때문에 동일한 금속으로 만든 대중소 이렇게 작은 알갱이들을 구슬 같은 알갱이 네모내도 돼요. 세모내도 되고 이렇게 알갱이들을 잔뜩 집어넣다 그러면 거기 전기가 축적된다는 거죠. 그럼 물 자체에서 전기를 축적할 수 있는 양보다 보다 많은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다. 금속 배터리와 사실은 액체 배터리 물에 이것도 두 개를 결합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나눌 수 있고 여기다 전기를 저렴 구조를 가져가고 축적할 수 있다는 게 제 이론이고요. 그래서 이런 액체 배터리와 금속 배터리, 금속에다 전기를 축적하는 금속 배터리의 개념을 가지시면 모양과 디자인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그 개념 자체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슈퍼카패시터에 제가 어떤 2차 전지를 갖다가 연결해가지고 거기다가 전기를 축적해서 슈퍼카패시터를 가지고 자동차가 이렇게 전기를 만약에 달리면서 생산하는 구조를 가졌다. 그러면 저는 이제 자동차 회전축에다가 어차피 자기 움직이니까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그 위로 두께가 틀린 연구 자석들을 두꺼운 큰 것이 아니라 여러 겹으로 들어가는 기술을 쓴다. 뭐 크고 작은 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여러 겹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 회전 자동차계 어차피 또 구동할 때 회전축 돌아가니까 전기를 생산하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면은 보다 전기 충전 전력을 충전하지 않고 할 수도 있고요. 또 달리면서 풍력 같은 거 동일한 방식으로 좀 얘기한 동일한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해서 그거를 이렇게 슈퍼카패시터 플러스 2차 전지 결합으로 해가지고 2차 전지들 숫자를 많이 해서 충전 구조를 가지고요. 그래 따라서 그거 이제 그 2차 전지는 그 충전 구조는 각각의 100개다 2차 전지가 그러면 1000개다 그러면 각각 전선을 다 연결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빠르게 충전되고 언오프 구조를 가져서 그 중에 5개 쓴다든지 10개 쓴 100개 쓴다든지 전력의 양을 배터리의 숫자를 따라 결정합니다. 위력이 이제 2차 전지라고 합시다. 1차 전지지만 여기 미니셀이 20개 들어있다. 그럼 그 안에도 전선을 연결해서 언오프 구조를 가지고요. 그래서 5개 쓸지 7개 쓸지 8개 쓸지를 결정한다는 거죠. 이런 그 방식은 휴대폰 MLCC 기술에도 들어가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게 가정용 배터리를 제가 2차 전지를 수백 개나 수천 개 또는 수만 개도 할 수 있어요. 연결해서 각각 전선을 연결하고 그럼 충전이 되게 빠르게 된다 그랬죠. 그 중에서는 이렇게 2차 전지를 교체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각각 전선을 다 몇천 개가 돼도 하나하나 다 연결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또는 비싼 2차 전지와 이렇게 싼 전지 2차 전지를 같이 결합하는 구조도 있을 수 있다. 종류가 틀리게 또는 2차 전지를 대중소
크기를 틀리게 해서 용량이 틀린 것을 결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제 이론이고요. 거기다 가정용 배터리에서 보통 가정에 전기 나갔을 때 우리가 인버터 발전기를 돌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이렇게 110이나 220을 공급하는 구조로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전기를 숫자를 많이 모아가지고 110이나 220을 공급하는 배터리를 만들자 그랬어요. 가정용 배터리나 휴대용 배터리나 가능하고요. 이렇게 만들 회사에서도 쓸 수 있겠죠. 기업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식당에서도 쓰거나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현대 기아차 같은 데도 이거 하지 마세요. 이런 인버터 발전기 식으로 110이나 220을 공급하는 배터리를 만든다의 개념을 보통은 이게 12.5V나 이렇게 약한 것을 쓰죠. 왜냐하면 전력이 들어가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배터리 발달로 인해서 많은 전력을 축적할 수 있고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하루 이틀 정도 또는 그 이상도 될 수 있게 용량을 따라서 이 정도 공급할 수 있으면 자정용 배터리를 훌륭한 작용을 비상 배터리로서 작용을 한다는 거죠. 전기가 나가가 공급이 안 된다. 전원 공급자의 전기 공급자에서 그랬다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TV나 냉장고 원하는 곳에 이렇게 또는 주 전원선 여기다 공급해서 전기를 그동안에 쓸 수 있다라는 게 제 개념이에요. 미리 이제 배터리에다 축적해놓은 배터리를 그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제가 이제 다시 돌아가서 물에다가 구리 알갱이를 수없이 대중소 넣어가지고 여기다 전기를 그냥 물에다가만 단순히 하는 것보다 금속을 넣어가지고 그것을 전기를 숙적하는 이런 금속 배터리 플러스 액체 배터리 개념을 가지시면 제 기술입니다. 슈퍼카패시터 같은데 이렇게 구리 막대기가 있다. 이론적으로 알루미늄 막대기도 돼요. 열에 좀 강하다. 알루미늄 좀 열에 좀 약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구리 막대기가 있다. 그러면 구리 막대기를 대중소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가 공급이 돼요. 금속에다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다는 이론이 기반이고요. 여기다가 구리선 일반 이렇게 전기선 안에 구리선처럼 대중소로 감아놔요. 그럼 이게 일단 저렴 구조를 가지면 이게 금속 배터리가 된다는 개념이에요. 이거를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만들어 저렴 구조를 갖고 각각의 전기선을 연결하고 언오프 구조를 가져 몇 개에서 쓸지를 결정. 충전도 되게 빨라요, 이 방식은. 그래서 전 세계 전기 충전 방식에서 이 방식을 쓰시면은 제 기술이라는 것은 MACS 기술에도 그렇고요. 되게 충전이 순식간에 빠르게 되죠. 전기를 잘게 쪼개서 각각 전선을 다 연결해 버리니까 빠르게 저는 이렇게 충전이 되고요. 방전을 할 때는 이제 그래서 그중에 언오프 구조를 가져서 배터리 100개에서 쓸 수도 있고 20개 쓸 수도 있고 전력의 양을 조절해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이 안에 미니셀이 있으면 이것에도 20개가 미니셀 20개가 들어있다 그러면 이게 1차 전지지만 2차 전지라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전기선을 각각 연결해서 5개를 쓸지 미니 배터리 셀에서 7개 쓸지 8개 쓸지를 결정하고 이걸로 이제 전력량을 통제한다는 거죠.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앞으로 이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가 대중소 이렇게 수없이 구성이 돼서 왼쪽 오른쪽 담당하는 그런 머리 쪽으로 안에 전기를 담당하는 거, 하체 쪽으로 왼쪽 오른쪽 다리에 담당하는 이렇게 부위별로 전기를 담당하는 배터리가 있고요. 파손 시에는 다른 배터리가 비상으로 연결하는 연결선이 있어 거기서 이게 전원을 공급할 수도 있어요. 거기서 전력 양을 따라서 항상 뭐 걸어 다닐 때 있고 뛰어다닐 때 있잖아요. 휴머들 그러면 보다 많은 전력이 필요할 때는 데이터 계산을 통해서 이렇게 힘을 공급을 한다는 거죠. 이때 이제 전기선을 대중소라고 했을 때 전기선 굵은 걸 써준다는 거죠. 우리 인체 안에도 그렇죠. 제가 이렇게 의학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인체가 이렇게 그 신경선이 서로 틀리다. 파워를 이렇게 같은 신경선이 있는 게 아니라 등 쪽에 있는 신경선하고 안쪽에 배 쪽으로 이렇게 있는 신경선이 서로 틀리다라는 이론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파워를 쓸 때는 등 쪽에 힘을 보통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렇게 서로 신경선의 종류가 틀리다는 거죠. 큰 파워를 쓸 때가 있고 이렇게 섬세한 인간이 이렇게 섬세한 이런 그 작업을 해야 될 때, 섬세한 이루어질 때는 그때 작은 신경선을 쓴다는 거죠. 그래야지 좀 우리도 조명할 때도 이렇게 엄청난 큰 밝은 전구도 있지만 작은 구조도 있잖아요. 작게 빛나는 그런 식으로 그게 이제 섬세한 움직임을 나타내거나 큰 동작을 나타내거나 이런 이론과 기술이에요. 그래서 신경선을 틀리게 하듯이 전기선의 굵기를 대중소 틀리게 해서 공급을 하고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같은 두께라면 다른 데는 1개 가고 이쪽은 2개 가고 이쪽은 3개 가고 이렇게 4개 5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모터에 들어가기 직전에서는 다른 데보다 차별화해서 금속에다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다는 제 이론을 따라서 전기선 안에 구리선은 두께를 틀리기 위해서 들어가고요. 같은 두께라면 다른 데 이렇게 2차선이다. 그럼 2개 들어갈 거를 10개를 10차선으로 늘어서 전기를 쉽게 많은 파워를 필요하니까요. 모터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일정 구간을 이렇게 금속 배터리 개념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모터에 들어가기 또 다른 것은 약간 동적인 전기라 그러는데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를 바꾸는 방법인데 이거는 통신으로도 유선 안에서 구현할 수 있어서 이렇게 전기선 안에 구유선을 대중선하고 했을 때 전기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 안에서 이렇게 만들면 이건 제 이론이에요. 이것은 동축 케이블에서나 광섬유선에서도 이렇게 서로 두께를 틀리기 위해서 이렇게 주파수 방식으로 하면 중폭 장치 없이 멀리 간다는 게 제 이론이고요. 통신 방법으로 사용했을 때 그렇게 동축 케이블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고 그렇게 광섬유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게 이제 빛을 증폭하는 이런 방법이기도 하고요. 레이저 어떤 그 기기에서 레이저 어떤 공작 기기, 시각 장피, 이렇게 반도체 이런 데서도 이걸 쓸 수 있어요. 그다음에 또 다른 거는 전기 유선 안에서 이 어떤 모터에 들어가기 일정 구간을 전기선 안에 그거를 뭐 이렇게 에이사레이더 같은 데는 그렇죠. 동작을 좀 많은 전력을 필요하는 것이 이 동적인 이 전기 방식이 주파수 방식이 들어가고요.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선이라고 합시다. 회사별로 이렇게 크게 두께는 틀리게 하겠죠. 그럼 주파수 방식 공급하면 다른 방식보다 파워가 세다라는 거죠. 제 이론은. 그래서 거기서 또 모터에도 감기는 선이 구리선이 대중소 틀리게 감아준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주파수 방식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파워가 굉장히 세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연구자석 들어가잖아요. 연구자석을 큰 덩어리 하나 들어가는 것보다 여러 겹으로 들어가는 기술이 들어갑니다. 대중소 여기 1차 어떤 1차 전지 여기든 뭐든 2차 전지든 이렇게 탄소봉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대중소로 들어가요. 여러 겹으로 들어가고 아연판도 이렇게 여러 겹으로 들어가고 한 겹이 아니라 이산화탄, 망간, 가루도 대중소, 가루조차도 대중소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제가 흑연 중심의 아연 음극전의 양극재 기술에도 이 기술이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여러 겹으로 들어가는 기술, 대중소로 들어가거나 이 기술이 들어갑니다. 흑연 코코스 고전의 양극재 분말 구조에서도 대중소로 들어가고요. 전고체 배터리 아니더라도 안에서 어떤 파이프 그 안에서 파이프 통로가 됐든 이렇게 통로관을 만들어서 전해질이 그 안에서만 존재하거나 또는 외부에서도 존재할 수 있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전해질이 이 통로 안에서 존재하고 리튬이온이 이 통로 안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런 방식의 배터리를 쓰시면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그 모터에 들어가기 직전에서는 일단 동적인 전기로 주파수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 두께를 틀리게 하면 왔다 갔다 하는 동적인 전기가 되어서 파워를 세게 들어간다게 하는 게 제 이론이에요. 에이사 레이더에도 이게 들어갈 수 있어요. 에이사 레이더에 면적이 이게 있다. 그럼 이제 면적이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레이더 소자를 대중소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거로 숫자를 많이 늘리려면 이 영상 레이더로 발전한다. 왜냐하면 작은 좀 섬세하게 전파를 보내서 영상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상 레이더는 소자리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중짜리나 그렇죠. 이렇게 사람을 찍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 강한 전기를 보내요. 그렇죠. 이게 큰일 나죠. 그렇기 때문에 은밀히 찍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소자리가 많이 들어가요. 이게 섬세한 동작이 필요한 것처럼 섬세한 전기선처럼 레이더 소자도 작은 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면적이 제한해서 많은 숫자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TV 화소수에서도 대중소 들어갑니다. 그래서 숫자를 크기를 틀리게 해서 들어가면 화면이 섬세하게 구현될 수 있어서 고화질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게 제 이론입니다. 레이저 시각 장비다. 그럼 레이저 시각 장비 뭔가 공작 기계다 그러면 레이저 빛이 나오는 사이즈를 대중소 들어갑니다. 그래서 숫자를 많이 늘려서 섬세한 가공이 숫자리가 많아질수록 가게 어떤 팀별로 어쩔 때는 뭐 10개가 참여할 수도 20개 참여할 수도 있고 40개가 참여할 수도 있고 그렇게 팀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돋보기 초점 방식으로 해서 레이저 가공을 해서 반도체 식각을 하거나 공작기계에서 레이저 가공으로 가공한다는 게 제 이론입니다. 에이사 레이더에서도 레이더 소자를 대중소 서로 팀별로 작아서 이렇게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 전파하는 묶음을 쏘고요. 이 방식은 이제 보다 그 융합적인 에너지 이 방식은 보다 멀리 간다 그랬잖아요. 멀리 가고
상대방이 전투기 맞을 때 강한 용압력을 만들어서 상대방의 기판을 태워버리는데 무기 구조로 가져갈 수 있다고, 전자전환도 유리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 전파를 팀별로 어떤 게 레이저소로 10개다 그러면 20개, 40개를 많은 전력이 필요할 때는 그렇게 동원해서 팀별로 공격해서 큰 전력을 만들어서 전자전환을 할 수 있다는 게 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거 방식들은 이제 하나 A사에다가 썼을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제 페이스북에 광고를 내셨어요. 제 페이스북에 이제 국정원, 행정안전, 노동부, 경찰청, 뭐 어떤 한국은행도 그렇고 저기 조합매대사관 국가의 기관이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셨고요. 참 이례적이죠. 개인의 페이스북에 이게 개인의 페이스북 서울시, 인천시라든지 국가에 있던 지자체들이 광고를 많이, 카이스트도 많이 내죠. 카이스트에서도 제 기술이 많이 나와요. 마이크로소프트에도 광고 내죠. 거기서도 많이 나오고, 삼성에서도 나오고, 한화 또 LG 뭐 어떻게 현대기아차에서 광고를 하셨는데 거기서도 제 기술이 많이 돼요. 현대기아차 자동차 배터리에다 격독 시스템 만들어서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우리가 집안에 방 안에 있는 것처럼 해서 냉난방 해가지고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자. 겨울에 출력이 떨어지니까 온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냉난방을 난방해주는 미친 사람은 없죠. 근데 그걸 하시더라고요. 똑같이 여의티는 어떤 중소기업자가 하시더니 현대기아차에서 하시더라고요. 이 개념은 책임. 원래는 이제 이 배터리를 물리적으로 여러 개로 분할하자. 그래서 각각 격벽 처리하고, 하나가 이제 이상이 있으면 거기다 전기 차단시키고 산소 차단시키고 소멸을 시키고 나머지를 살리자, 이런 방안이었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제 기술입니다. 요즘은 제가 이걸다가 뭐 드론 같은 거 이렇게 비행체 있잖아요. 비행체가 전기로 움직이는, 또는 어떤 자동차다 그러면 로봇은 이제 전기로 움직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렇게 비상 배터리 개념을 제가 넣고, 그래서 그 주요 구동 배터리가 이제 완전히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비상 배터리에서 드론 같은 게 추락하잖아요. 그래서 비싼 비행체가 추락하지 않도록 항공기 같은 거 비상 배터리 개념을 가지시면 제 기술입니다. 자동차에도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이렇게 문 안 열려, 전기가 문 안 열려 갖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에게도 비상 배터리 개념 만들어 주 배터리를 이렇게 비상 차단시키고, 주 배터리가 미쳐 있으면 이렇게 문이 안 열린다 이거죠. 기판이 날아가서. 그럼 거기 따로 작은 기판을 만들거나 이렇게 배터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자동차 문을 오르고 내리게 하는 이 장치를 생명 구조 장치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면 수동 방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유리창을 뜯어내가지고 분해를 이렇게 그냥 손으로 돌려서 뜯어내서 내려가지고 하는 방식, 이것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아니면 뭐 석유나 항공유 이런 수소산소로 움직이는 부분은 비상연료통이 따로 있는 구조예요. 그렇게 해서 석유로 항공유로 움직이거나 수소산소로 움직이는 연료를 틀리게 해서 움직이는 것도 비상연료통을 따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피격을 무기 체계 같은 거는 피격을 당해서 연료통이 샜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권원을 연료를 받아서 무사히 비상 착륙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자는 거죠. 이런 개념은 로봇, 그다음에 자동차, 뭐 드론이나 항공기에서 이 석유 방식인데 전기 방식, 이 개념을 가지시면 제 기술입니다. 모터 아까 좀 얘기를 했지만 모터에서도 이렇게 파워를 틀리게 해서 이게 들어가는 동적인 이렇게 주파수 방식으로 변환시켜서 움직이는 것을 전기선 안에 있는 구리선이 대중소다고 했을 때, 그럼 일반적인 전기 방식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전기선 안의 구리선을 똑같은 굵기로 바꾸면 일반적인 방식으로 바뀝니다. 전 세계 전원 공급기에서 이런 것을 쓰시면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전기선의 굵기를 대중소 틀리게 해서 전원을 공급하는 우리 신경선, 우리 몸체가 등 쪽에는 파워선이 큰 신경선을 쓰고 앞쪽에는 파워가 약한, 그나마 좀 약한 이 중에도 신경선의 종류가 틀리게 존재하고 있어서, 그래서 섬세한 움직임을 나타낼 때는 약한 신경선을 쓴다라는 게 제 이론이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전기선의 굵기를 틀리게 해서 들어가거나 같은 전기선이라면 어떤 두께, 다른 데는 한 개 두 개 갈 거를 이렇게 똑같은 두께라면 전기선의 구리선이 이게 10개 갈 수도 있고요. 그렇게 이걸 가지고 이렇게 어떤 데는 한 개 가고 어떤 데는 2개 가고
구리선의 두께가 똑같다 그러면 전기선에는 어떤 데 3개하고 4개 이런 방식으로 전원을 공급하는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자동차 회전축인데, 자동차 회전축에 있어서 아까 지금 모터니까 이제 이렇게 회전축을 자동차 전기 자동차는 회전축을 돌리겠죠. 헬리콥터 같거나 드론 같은 데도 회전축 돌리고, 회전축에 대남 매듭 구조 마디구처럼 두터운 부분을 만들려면 거기에 축적에 대해서 밴딩식으로 금속 밴딩으로만 들어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회전이 파워가 커진다라는 게 제 이론입니다. 이것은 헬리콥터나 배, 프로펠러, 모터로 돌리는 프로펠러, 석유 방식이 됐든 전기 방식이 됐든 모든 변속기 구조에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군의 어떤 K2 전차, K9 어떤 장갑차에도 이게 들어가면 파워가 세집니다. 군에서도 이걸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장갑차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끝에 이게 어떤 자동차 회전축에 있어서 이렇게 스크류를 좀 준다면 오래 써도 파손 안 된다는 이렇게 보장 속에서 일정 부분 구간을 스크류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회전 파워가 세진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전 세계 모든 회전축에, 모터 회전축이 됐든 모든 자동차 변속기가 됐든 자동차 회전축에도 회전축에 이걸 항공기가 됐든 드론이나 배 회전축, 가정용 모터에서도 이걸 쓸 수 있어요. 파워가 같은 전기 대비, 같은 연료 대비해서 파워가 세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걸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소리고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어떤 산업 구조, 산업 기기에서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라는 것은, 산업 기기는 뭐 그거 말고도 이렇게 쓸 때가 많죠. 이런 방식을 쓰시면 제 기술이고요. 하여튼 제가 이렇게 반도체 기술, 반도체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다시피 마더보드다. 컴퓨터 마더보드가 또 주요 기판이 있잖아요. 그럼 이것을 전기선을 아까 틀리게 해서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에서 공급을 한다면 그건 제 기술이다. 그래서 보다 전기선의 종류가 틀리거나 같은 두께라면 여기는 1개 가고 이제 2개 가고 3개, 4개, 5개 이런 개념과 전기선 구리선의 파워가 좀 많이 필요한 것에는 약간 일정 구간을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금속 배터리 개념으로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을 따라서 좀 다른 데보다 두껍게 만들어 주거나, 이렇게 다른 데 동일한 두께라면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다른 데 2개 갖고 여기 10개를 만들어 주거나 차별화해서 가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서다, 틀리게 하면 주파수 방식으로 바꿔 동적인 큰 전력이 필요한 곳에는 에이사레이더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 기술 구조가 들어가,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 구조로 가져가 될 수도 있고요. 전기선 안에서 통신 구조로 해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동축 케이블 같은 데도 통신 구조로 전력을 약하게 들어가면 통신이 되는 거고, 강하게 들어가면 전원 공급이 되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떤 전원 공급 방식에서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반도체 안에서도 전기선의 어떤 회로를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 원래 주 전원선이 있고 뭐 이렇게 세부 전원선들이 있겠죠. 이런 기술 개념을 떠나서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이렇게 틀리게 전원선을 공급해서 반도체 칩을 만들었다. 통신 칩을 만들었다. 뭐 이렇게 반도체 칩은 종류가 CPU가 됐든 GPU가 됐든 메모리가 됐든 뭐가 됐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여기서 컴퓨터의 부품에 이렇게 일방식을 쓰시면 제 기술이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떤 컴퓨터 데스크탑이다 그러면 전원 공급기가 1개잖아요. 그러면 전원 공급기를 이제 그럼 이렇게 콘센트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이렇게 나눌 수도 있다. 이렇게 전원 공급기를 여러 개 만들어서 각 부품에 이렇게 공급을 하면 전원이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는 게 이제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개를 만들어주는 기술. 그럼 반도체 칩 안에서도 이렇게 주 전력선을 여러 개로 만들어 가지고 공급을 해주면 이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주 전력선을 여러 개로 만들어서 각의 배터리다 이렇게 어디 필요한 전기가 필요한 부분에 빠르게 서브 구조로 이렇게 해서 밑에 줄기로 이렇게 전원을 나눠주는 방식을 선택하고요. 이렇게 저기 서브 이렇게 줄기쳐 가지쳐 가지고 주 전원선이 하나가 아니라 2개나 3개 이렇게 여러 개일 수도 있다. 5개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반도체 칩이나 마더보드 선택할 때 주 전원선으로부터 여러 개를 만들어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하나의 어떤 전기선을 의존하다 보면 발열이 생기게 됩니다. 거기에 너무 많은 전기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러면 그 전력을 나눈다는 거죠. 전력을 나눠가지고 주전원선을 여러 개로 만들어서 발열을 없애자는 게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또 세부 전원선을 만들더라도 주전선을 여러 개로 나누면 발열이 없어진다는 게 제 이론이거든요. 이 기술을 반도체 칩 설계나 마더보드 설계, 이렇게 기판 설계에 들어가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데스크탑에 어떤 전원 공급기를 2개나 3개나 이렇게 몇 개로 만드는 거하고 이론이 똑같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매우 중대한 기술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CPU나 GPU나 모든 반도체 설계할 때, 메모리나 반도체 할 때 한 개의 동영상이 들으면 하나의 어떤 한 개의 동영상을 100개로 쪼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통신 도로를 타고 저장 창고 가서 읽고 쓰기 하자면 그 속도가 엄청 늦어지겠죠. 이렇게 지금 창고에서 받아주는 이렇게 수용 한계가 있어서, 그러면 거기에 발열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도로를 많이 늘리자는 거죠. 전원선이든 통신선이든 숫자를 많이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발열을 없애는 기술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그래서 정보도 빨리 처리하고, 이 기술이 제 특유의 기술 구조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100개의 도로를 타고 100개의 저장 창고 가서 100개로 쪼개놓은 것을 동영상이다 그러면 빨리 정보를 읽고 쓰거나 연산하거나 기타 다른 일 처리를 한다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거기다 나중에 재조립하기 위해서 이게 동영상 조각 파일들에게는 1년 번호를 준다는 거죠. 1년 번호를 주고 암호 처리, 암호까지도 생성할 수 있도록 소비자 편의를, 소비자 환경을 따라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같은 데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회사에 있는 컴퓨터를 갖다가 어떤 데이터 센터에서도 정보를 여러 군데 분산해서 저장하는 방식을 선택하고요. 회사다 그러면 이렇게 회사에 컴퓨터 100대 있다. 그러면 그것을 서로 인터넷선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서로 통신 체계를 가집니다.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해서 1대1대 다자간 카톡 방식으로 해가지고 하거나 영상도 통화할 수 있고요. 카톡처럼 문자로 들고 되고 단순히 음성으로만 통화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술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1대1, 1대 다자간 통신이 가능하고 회의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회사원 100명, 회사원이 100명이든 200명이든 방송 음악 스트리밍 해준다든지 공지를 해준 전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거나, 회사에서 어떤 동영상을 10개 이렇게 제작했다 그럼 그걸 방송을 틀어줘서 방송국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송국 채널을 100개도 만들 수 있습니다. 500개도 만들. 마이크로소프트든 어떤 유튜브든 하지 마세요. 제발 좀요. 페이스북, 삼성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죠. 이게 제 기술입니다. 통신도 되면서도 방송까지 될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현재 있는 스마트폰에서도 인터넷망을 통하든지 자체 통신망을 통하든지 이렇게 1대1, 1대 다자간 통신이 가능하거나 방송까지 서비스하는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앱 설치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거기다가 이제 블로그 홈페이지처럼 해서 만들어 가지고 상품을 이렇게 팔거나 광고를 하거나 이런 수익 서비스를 가져가면 유튜브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게 동영상 문서 이런 다운로드 업로드 가능하고 이메일 기능도 가져갈 수 있고요. 거기다가 간단한 뉴스를 취급해 준다든지 주요한 뉴스를, 그렇게 되면 사실상 그 포털 개념을 가능하거든요. 아니면 주요 쇼핑몰, 유명한 알려진 쇼핑몰과 자체 쇼핑몰을 만들어서 수익 구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는 거기다 퀵 서비스나 생활 속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슈퍼 배달 이런 것들도 만들어 갖고 돈을 벌 수도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유튜브도 할 수 있는데, 이거 하시면 전 세계 아마존이 생기게 되는 거. 전 세계 각 나라에 슈퍼에서 물건 배달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옷 세탁 서비스, 꽃집 화환 서비스, 이삿짐 서비스, 이런 다양한 생활 속에 퀵 서비스 앱을 탑재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든, 마이크로소프트는 제 기술을 무단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제 기술이니까 알아봤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애플하고도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했는데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인터넷 전화 공짜로 제공하시는 페이스북 같은데도 그거를 일반 어떤 스마트폰이나 집에 있는 유선 전화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회사에도 유선 전화가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인 통신망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사업을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걸 하셨어요. 애플하고. 그다음에
그 자체 이런 데스크탑에 깔려 있는 이런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쇼핑몰 같은 거 만들거나 이렇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고, 슈퍼마켓 같은 거 만들면 전 세계 아마존이다 이거는, 월마트고 그렇게 했는데 그 쇼핑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큰 수익을 거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술을, 제 사업 아이디어를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저화질을 고화질을 만드는 기술도 하시고, 뭐 저화질을 고화질을 우리가 이렇게 글씨로 쓰면은 스마트폰이나 이렇게 어떤 뭐죠 태블릿 PC에서 글씨로 쓰면은 그것을 키보드 글씨로 바꿔주잖아요. 그럼 그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저화질을 고화질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화질이 안 좋은 거를 이렇게 어떤 모니터 컴퓨터 모니터 체제에서 이거를 화질로 좋게 바꿔준다는 거죠. 옛날 그 사진이 구리다 그러면 이제 그걸 복원 서비스를 통해서 새 사진으로 바꿔주는 현대적인 그런 것처럼 화질을 개선시킨다는 거. 소프트웨어적으로 AI가 될 수도 있고 그냥 프로그램상에서 화질을 개선시켜 갖고, 또는 색도 다르게 표현해 줄 수도 있어요. 추가적으로 그것은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제품 만들기 나름이죠. 색도 좀 더 고급스럽게 하거나 추가를 넣거나 또는 없던 것을 만들어서 넣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저화질을 고화질로 만드는 디스플레이 이렇게 있었는데, TV로 될 수도 있고 컴퓨터와 이렇게와 모니터 결합일 수도 있습니다. 기타 뭐 이렇게 스마트폰에서도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CCTV가 됐든 뭐 어떤 카메라 구조를 이렇게 CCTV는 그 카메라 렌즈를 여러 개로 둔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죠. 뭐 모든 카메라에 적용한 스마트폰 카메라에서도 망원 카메라에 쓸 수도 있고요. 여러 개를 둬가지고 이거를 각도별로 꺼내서는 이게 렌즈는 움직일 수 있게 위아래 아래 뒤 앞뒤로도 움직일 수 있어요. 현관문 비디오에다가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라고 그랬죠. 그 사각이 좀 있죠. 현관문 아래가 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움직이면 좀 보인다. 아니면 여러 개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없이 보이는 이런 기술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카메라 어떤 렌즈를 이렇게 해서 여러 각도별로 찍어가지고 그것을 화면을 여러 개를 구성해서 각각 볼 수도 있고 하나 통합해서 와이드하게 넓게 보는 기술이 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이거 하면은 이제 TV에도 적용될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나 이렇게 컴퓨터 모니터에도 이렇게 디스플레이 장치도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앞뒤로 이렇게 전후좌우로 해가지고 카메라를 렌즈를 놔가지고 동시에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거예요. 공중자산이다 그러면 위에나 아래도 동시에 찍어서 각각 보고 어떤 하나의 화면으로 통합시킬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CCTV가 됐든 카메라도 동시에 이렇게 360도를 찍거나 위아래까지 찍을 수 있는 그런 기술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이고요. 안테나나 전 세계 레이더 구조에서도 360도로 각도별로 담당하는 레이더가 있고 위도 오고 아래도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지고 레이더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고요. 하늘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어떤 청와대 드론에 의해서 뜨릴 때 내가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어떤 고성능 그 망원 카메라 방식 CCTV를 놓자. 그래서 하늘을 감시하고 각도별로 이것을 보고 그래서 이상 징후가 평상시의 사진과 평상시의 이렇게 사진과 동영상과 이상이 있는 물체가 나타났을 때를 비교해서 비상벨을 울려주거나 해서 그거를 관찰하고 그렇게 그것을 어떤 뭐 좀 더 고성능 어떤 망원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물체를 보는 거예요. 아니면 위에 있는 다른 정찰 자산을 통해 보든지 좀 높이 있으면 뭐 그런 방식으로 해서 대응하는 체계를 만들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이제 이렇게 레이저로 요격하거나 요격하는 것은 또 따로죠. 바로 세로 높이로 해서 하늘을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하고 그것을 1cm나 0.1cm, 0.3cm 자유롭게 가능해서 요격하거나 관찰합니다. CCTV나 모든 카메라 구조는 이렇게 좌표와 숫자 방식에 들어갑니다. 그런 걸로 이제 사람 CCTV다 그러면 눈 크기, 코 크기, 길이, 귀 크기 이렇게 좀 더 몇 센치인지 알 수 있고 입도 그렇고 사람 이목구비를 알 수 있고 뭐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굴을 분석하는 시스템으로 들어가고요.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개념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많은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제가 일부러 제 기술을 언급하기 위해서 많은 그 기술 구조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거 쓰시면 이제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CPU나 GPU 같은데 이런데 이렇게 앞부터 반도체 설계거나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나의 동영상을 여러 개로 쪼개가지고 100개로 쪼갰다 그러면 100개의 통신 도로를 타고 100개의 저장 창고 가서 일하는 이런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데이터 센터에서도 이렇게 쓸 수 있고 회사 내에서 이렇게 100개의 컴퓨터다 그러면 그걸 이제 서로 간에 통신 구조를 가질 수 있다 그랬죠. 거기서 이메일도 그 작용을 쓸 수 있고 자기네들끼리 100대 컴퓨터를 인터넷망으로 만든다는 거죠. 유선이나 무선이나 두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무선으로 할 때는 같은 전파다 그러면 스마트폰 호출번호 좀 1번부터 100번까지가 있겠죠. 그렇게 통신하거나 서로 다른 전파로 통신하는 이 기술 구조를 가질 수 있고요. 회사나 컴퓨터를 100대를 묶어서 각각 부분별로 이렇게 회사의 컴퓨터에다가 정보를 저장함으로써 슈퍼컴퓨터를 만든다는 거죠. 한꺼번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그럼 저건 어떻게 이제 싼 컴퓨터로도 슈퍼컴퓨터가 가능하다고 많은 정보를 저장하거나 할 수 있다, 활용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데이터 센터에서도 이 기술을 정보를 파편적으로 이렇게 저장하는 일련 번호를 쓸 수 있고요. 동영상 100개로 쪼갰다 그러면 100개짜리로 쪼갰다 파편으로 그러면 일련 번호나 암호 설정을 해줄 수 있다.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저장하거나 다른 컴퓨터에 저장하는 개념을 가지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에서도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일반 컴퓨터 100대를 묶어서도 이렇게 파편적으로 이렇게 저장해서 동영상 이거를 각각 저장, 일련 번호 다시 조립해야 되는 일련 번호나 암호 설정이 있을 수 있다. 해킹 방지. 그래서 그걸로 하시면 이게 되게 큰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 슈퍼컴퓨터 비싼 거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회사 내에 있는 싼 컴퓨터 100대로도 슈퍼컴퓨터 기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분산 저장이 가능함으로써 많은 용량을 이런 저장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남아도는 이런 서버, 남아도는 컴퓨터의 저장 용량에 따라 분산 저장함으로써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우리 사람의 두뇌가 한꺼번에 모든 것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파편적으로 저장, 의학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파편적으로 저장하고 있다는 걸 알았는데 주요 저장 장소가 있고 나머지는 조각 모음으로 해서 저장했고 연상하면 하나의 정보가 떠오르면 이렇게 쭈루루 같이 떠올리는 방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정보가 저장돼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을 갖다가 100개로 쪼갰다 그러면 100개 통신도로를 타고 100개의 저장 장소에 가서 정보를 읽고 쓰기 또는 연산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을 가지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CPU나 GPU 여러 그다음에 메모리 반도체나 통신칩이나 대중소의 개념을 가진다는 거죠. 면적에 제한이 있으므로 레이더에서 레이더 소재를 대중소 들어갔듯이 목적별로 쓸 때가 있다는 숫자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는 소자리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면적 제한이 있으므로 그러면 일꾼들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팀별로 쏜다 그랬죠. 전파를 레이저 시각 장비도 이렇게 레이저 빛이 나오는 사이즈를 대중소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몇 개를 결정할지 여기에 따라 섬세한 가공이 가능하고 파워도 숫자를 많이 하면 이렇게 파워도 마음대로 조절하세요. 이 레이저 시각 장비, 가공 장비에서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때도 자피한 숫자 방식,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1cm에 0.1cm, 0.00001cm도 가공이 가능하다. 이런 그런 방식을 쓰시면 독보적 초점 방식으로 해서 깊이를 조절하거나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빛을 모아가지고 이게 팀별로 이렇게 쏴서 레이저 레이더에서도 팀별로 레이더 소재를 묶어서 쏘는 방식으로 선택하고 서로 파형이 든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쏜다. 이 방식은 전자전에서도 보다 서로 이렇게 멀리 간다는, 멀리 탐지할 때도 그렇고 전자전에서도 파워가 세다라는 거죠. 드론 조종할 때도 군에서 이렇게 100대를 조종하면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쏘는데 어떤 전파를 쓰는지 알 수 없어요. 1시간마다 서로 전파를 틀리기 위해서 AM, FM 라디오처럼 전파를 틀리기 위해서 이것을 송수신할 수 있고요. 저기 이게 조종 못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 전파 안 되면 다른처럼 바꾼다는 거예요. AM, FM 라디오도 틀리게 이렇게 수신하듯이 송수신을 그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또는 같은 전파다 그러면 드론을 100대가 있다면 번호를 틀리기 위해서 스마트폰 번호처럼 수신하는 이런 구조를 갖고요. 저기 통신을 가로치지 못하기 위해서
암호가 서로 암구어가 맞아야지 비밀번호라든지 암구어가 맞아야지 통신하는 송수신하는 그런 기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삼성페이 이게 쓰시더라고요. 전파에다 비밀번호 따라 현관문도 개폐하고 또 자동차 문도 개폐하는 데 쓰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명백한 제 기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뭐 위성 통신이다 그러면 레이저 전파를 레이저 전파를 레이저로 통신한다 그러면 사이즈를 틀리기 위해서 대중소로 이렇게 파형을 틀리게 하고 사이즈를 틀리게 해서 이렇게 해서 쏘고요. 그것을 서로 이렇게 환자 분목되듯이 의지하는 현상을 만들면 이 방식은 보다 멀리 간다는 거죠. 다른 이렇게 좀 멀리 가고 그래서 이렇게 통신 구조가 이 방식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부산대 광메카트로니스 김창석 교수 때문에 YTN에서 이게 어떤 자율주행 차량에서 레이저 전파를 쏠 때 이것을 이렇게 서로 파형이 틀린 걸 쏘시더라고요. 그걸 송신하고 수신하시더라고요. 이건 통신 구조로 가져갈 수 있어서 대단히 비싼 기술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를 가로 세로 높이를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쏠 수 있다라는 거죠. A자리에 있다 그러면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쏘고 거기서 그걸 기반으로 전 세계에 있던 수천조 분의 수백조 분의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하고 1cm, 0.1cm, 0.3cm 이렇게 결정할 수 있다고 전 세계 내비게이션 맵지도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바닷속도 가능하고 지하도 가능하고 건물 안도 가능하고 GPS 장치가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하수 또한 이렇게 사람의 몸체 안도 의료 영상기기 찍을 때 그 방식을 하거나 CCTV나 모든 카메라에서도 이 좌표와 숫자 방식을 따른다고 가로세 높이로 잘라서 좌표와 숫자 방식보다 정밀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바닷속에서도 가능하고 뭐 그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으면 서로 간에 이렇게 거리를 알 수 있다 그랬죠. 택시 회사다 그러면 인터넷망을 통해서든 이렇게 자체 통신망에도 거리를 알 수 있고 소셜 네트워크다 그러면 스마트폰에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으면 서로 이렇게 하거나 삼성 웨이브 로봇 같은 데서도 제가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으면 서로 간에 거리를 알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어떤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과 이동할 수 없는 것을 결정해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 간에 어떤 통신 구조를 가지는데 뭐 인터넷망이나 자체 통신망으로 해서 전파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요. 스마트폰처럼 워키토키처럼 주고받는다는 거죠. 워키토키 같은 거는 저 인터넷망을 통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동통신망도 아니고 자체 통신망이죠. 그래서 그걸로 해가지고 안에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해서 일대 다자간 통신, 반상이 하듯이 아파트 이렇게 통신하거나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 로봇이 100대다, 1000대다 그러면 전체가 공지하듯이 공동 주파수라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해서 공동 주파수가 10개, 100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전체 공지하듯이 서로 간에 같이 의견을 그 정보를 전달하는 데 이런 기술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들 그렇게 동영상을 갖다 100대를 갖다가 회사에서 이렇게 10개씩 매일마다 틀어준다는 방송국이잖아요. 시간대별로 틀어주면 그게 방송 채널이죠. 그 방송 채널을 100개도 만들 수 있고 500개도 만들 수 있다고 했죠. 이런 통신 체계로 이거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어떤 넷플릭스나 카카오톡이나 삼성이나 네이버나 어디든 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방송과 통신을 같이 하는 구조를 가지고 로봇도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으면 서로 간의 거치를 서로 간의 거리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이제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난자다 그러면 이렇게 같은 프로그램을 스마트폰에 탑재하고 있다 앱을 그러면 서로 간에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소셜 네트워크다 그러면 여기 몇백 미터 안에 몇 명이 있는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그것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아이 이렇게 조난당할 때도 삐삐삐 내가 울려줘갖고 삐삐삐 울려줄 수도 있고요. 사이렌 소리 밤에도 불빛을 나타내고 조난할 때도 좋겠죠. 등산 조난할 때도 조난당할 때 사고 날 때도 좋고 이 기술 쓸 수 있습니다. 삼성 네이버 로봇에서 이 기술 쓰시면 안 됩니다. 왠지 느낌이 세서 그렇습니다. 제 기술을 사방대에서 무단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많은 언급을 했는데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많은 기술을 제가 언급했다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마지막 캠페인송 하나 하겠습니다. 모든 동영상마다 다 하는 건데 남의 기술 도둑질에 상업화 시키지 맙시다.